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. 안녕하세요.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, 카프카의 변신인데요. 변신은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. 제가 이런 유사한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렇다고 갑자기 벌레가 된 건 아니잖아요. 네. 제가 학부 때 유럽 여행 TC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, 그 TC라는 게 이제 가이드 비슷한 건데 사실은 가이드처럼 그런 건 아니고 가이드가 같이 좀 돌아다니는 역할 정도, 그러니까 좀 소프트한 가이드 같은 건데요. TC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, 근데 체코의 프라하에 갔다가 11시 50분에 부다페스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. 근데 제가 그 카를교에서 좀 이렇게 한잔하고 되게 야경도 멋있고 하니까 정말 맥주 할 맛 나는 그 체코 맥주, 또 부드바이제, 이걸 또 한잔하고 있다가 그니까 한 40분 50분 남았는데, 여기에 이제 기차역이 있고 여기에 그 카를교가 있으면 신시가지로 가면 이렇게 가거든요. 근데 신시가지는 길이 잘 정비됐고요, 구시가지로 가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빠르죠. 근데 제가 이제 좀 자신만만하게 그래, 저쪽으로 가면 되니까 구시가지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여기로 들어선 거예요. 근데 구시가지가 옛날에 만들어진 시가라 길은 좁고요, 되게 그 방향 감각이 잘 없고요, 그 위를 보면 이렇게 하늘만 쫙 있는 뭐 그런 곳이에요. 사실 이렇게 너무 좁으니까 양쪽 벽이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막 뛰는데 아까 그 자리, 안 되겠다, 팍 더 뛰는데 막 그 땀 비오듯이 나고, 근데 아까 또 그 자리. 와, 정말 미치겠었어요. 진짜 그 답답함.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이고 어딘지 모르겠고 방향 감각은 없어지고, 근데 나는 또 그 자리. 그 답답함이 정말 확 답답한데,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카프카가 변신해서 말한 그 벌레, 어느 날 벌레가 됐던 그 답답함이구나 라고 그걸 느꼈어요. 왜냐하면 그 체코 프라하가 바로 카프카의 도시입니다. 독일계 유태인인데, 카프카는 체코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체코에서 죽거든요. 직장 생활을 보험회사 회계사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, 정말 직장인 작가의 전형이죠. 정말 아주 규칙적인, 두세 시면은 퇴근해가지고 잠깐 쉬다가 계속 집필 활동을 하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, 이런 생활을 정말 계속 했다고 합니다. 아주 규칙적이고 성실한 작가였던 카프카인데요. 근데 이 카프카의 이 상상력은 아주 불온하고 파격적이죠. 즉, 이 책 변신은요, 앞뒤 없이 갑자기 그레고리 잠자라는 사람이요, 성이 잠자예요. 네, 그레고리 잠자라는 사람이 자고 일어나니까 벌레가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래도 재밌게도요, 우리는 잠자가 사람일 때 만난 적이 없어요. 처음부터 벌레였거든요.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 잠자는요, 말도 못하게 되고요,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게 전부가 됩니다. 당연히 직장은 잘리고요. 가족들은 잠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. 너무 흉측하거든요. 사실 잠자는 가족들을 무척 아껴서 적성에도 안 맞는 세일즈맨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었던데요. 근데 잠자가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되니까 이 가족들은요, 뭐 어머니는 기절하고요, 아버지는 막 사과를 집어 던지면서 적의를 보이고, 누이 동생이 돌봐주긴 하는데 이게 오빠라고 짐작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, 뭐 너무 좀 싫어하는 티가 나면서 이제 돌봐주게 되거든요. 잠자가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놀던 아버지나 어머니, 누이 동생은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, 하숙인도 3명이나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 적응을 해갑니다. 근데 어느 날 누이 동생의 바이올린 소리에 홀린 잠자가 벌레 모습 그대로 홀린 듯이 그냥 딱 그 밖에 나왔다가 하숙인들한테 그 모습을 들키게 돼요. 그러니까 하숙인들이 난리가 났죠. 뭐 이런 소동을 좀 겪고요, 결국 이런 소동이 있은 후에 잠자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죽게 됩니다. 잠자의 죽음으로 이 집안에는 모처럼 평화가 찾아들게 되기도 하고요. 어떻게 보면 변신은요,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설정과 배경이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이 설정이 정말 충격적이잖아요.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. 정말 초현실적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. 근데 이게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하면요, 그런데 말입니다. 이게 정말 초현실적일까요? 현실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? 저는 사실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요, 그리고 누구라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, 그러니까 시대나 세대를 다 초월해서 이런 공감을 자아내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,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벌레는 은유가 되는데요,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죠. 그런데 돈이 없다면,
그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답답한 처지라면 그럼 어떨까요? 많은 이들은 이런 처지의 사람을 벌레가 된 사람 잠자를 대하듯 하게 된다는 거죠.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처치곤란한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실업이라든가 장애, 교통사고 같은 거, 그다음에 병, 우울증 이런 것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삶의 위협들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요.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된 자신을 발견하는 잠자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잠재적 잠자인 셈입니다. 자본주의 만능 사회에서 돈 버는 기능이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소설의 처음에 벌레가 된 잠자에게 매니저가 와서 해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런 장면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. 카프카의 변신은요, 언제든지 자본주의 사회 레이스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위태롭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소설 같아요. 초현실적 소재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요?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카프카의 변신은 늘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바로 카프카의 변신이었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짜잔! 잠깐만요. 덧붙이기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덧붙이기 상식, 인간소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. 변신을 하면 항상 인간소외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연관관계가 있거든요. 인간소외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수단이 목적을 초과해버리는 걸 우리가 인간소외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즐거운 인생,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다 인 거잖아요. 그러면 돈이 수단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인생은 목적이 되는 건데 어느 날부턴가 수단인 돈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돈을 벌고 못 벌고가 그 사람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.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. 이랬을 때 우리는 돈에 의해서 인간소외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벌레 외연에 갇혀 있지만 사실 그레고리는 그레고리 잠자예요. 잠자는 안에 인간의 내면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번다라는 이유로 벌레 취급을 받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소외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은유다라고 이 책을 평가하게 됩니다. 인간소외가 나왔을 때는 이 변신은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등장을 하게 되죠. 자, 오늘의 덧붙이는 상식이었습니다. 진짜 마지막.